41. 한국의 역사 5. 조선의 변화와 일제강점기 1. 조선 후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16세기 말에서 17세기에 조선은 각각 일본과 중국의 침략을 받았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농토가 황폐화되는 등의 위기를 겪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선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위기를 맞이한 조선의 정치를 개혁하고 농업과 상공업을 발달시켜 백성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새로운 학문이 생겨났다. 이를 실학이라고 한다. 그동안 조선의 많은 유학자들은 실생활과 큰 상관이 없는 학문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반대하던 일부 유학자들은 백성의 생활을 개선하고 나라의 힘도 길러줄 수 있는 학문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다른 나라와 활발하게 문물을 교류하면서 필요한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시기에 도입된 나침반, 천리경, 자명종 등 서양의 여러 가지 문물은 실학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실학자들은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변화를 주장했다. 특히 대표적인 실학자인 정약용은 농사짓는 땅은 농민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상공업 발달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19세기 말 미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가 조선과 교류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조선의 흥선대원군은 서양의 어느 나라와도 교류하지 않는 배회 정책을 실시하였고 전국에 척화비를 세워 이러한 의지를 알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한동안 서양 문물의 도입을 막고 조선의 주권을 지킬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늦게 서양에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발전이 늦어지게 한 측면도 있었다. 2. 일제강점기에 한국은 어떤 일을 겪었을까? 19세기 말 조선은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개혁은 일본의 간섭으로 인해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1910년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다. 한국을 점령한 일본은 강압적인 통치 정책을 실시하였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감옥에 가두었다. 일본의 이익을 위해 쌀과 자원을 빼앗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한국 사람들을 강제로 군대로 끌고 갔다. 심지어 일부 한국 여성들은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주권을 되찾으려는 독립운동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1919년 3.1 독립운동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독립을 요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우리가 독립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려나갔다. 또한 일본의 총리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사형당한 안중근 의사, 일본 고위 간부에게 폭탄을 던지고 순국한 윤봉길 의사 등이 있었고 만주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독립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무장투쟁을 벌였다. 국내에서는 언론, 교육, 경제활동을 통해 민족의 실력을 키우고자 하였다. 특히 주시경은 일본의 핍박 속에서도 한국 고유의 문자인 한글 연구를 꾸준히 하여 민족의 정신을 지켜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계속된 독립운동은 한국이 독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잃었던 국권을 되찾게 되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이 건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리하기 1. 조선 후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조선 후기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백성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학문인 실학이 발달함. 조선은 서양의 어느 나라와도 교류하지 않는 배회 정책을 실시함. 2.
일제강점기에 한국은 어떤 일을 겪었을까? 대한제국은 1910년 일본의 국권을 빼앗김. 일본의 강압적인 통치로 많은 한국인들이 고통을 겪음.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되찾으려는 독립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남.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국권을 되찾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세워짐.